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 지금부터 1차 지필평 끝나고 새로운 대주제 5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주제 5를 보면서 새로 등장하는 내용은 바로 이 제국주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시기상으로는 우리가 대주제 5를 19세기부터 한 20세기 초반,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따지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때까지를 대주제 5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주제 2, 3, 4랑은 좀 다르게 대주제 5는 유럽도 살펴볼 거지만 아시아도 그리고 아프리카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근현대사를 여러분들이랑 살펴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로는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중에 오늘 35차 시에서 다룰 내용은 제국주의와 세계 분할, 어떻게 유럽의 열강들이 제국주의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해 나갔는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 살펴보시면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이에 대항한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민족운동에 대해서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파트인 열강의 침략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살펴볼 거는 이 제국주의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란 바로 이 식민지를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외 팽창하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국주의가 등장한 배경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본주의의 경제가 발전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원료를 얻고 시장으로 팔고 그러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건데요. 값싼 원료 공급지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제품 판매의 시장이 되기도 하고 국내에 남는 잉여 자본의 투자처가 필요했다라고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겠는데, 이 원료 공급지 그리고 판매 시장 그리고 자본의 투자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살펴볼 배경 같은 경우에는 침략적인 민족주의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국민국가의 형성을 살펴보았을 때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가 각각의 혁명이나 통일 과정을 거치면서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는 우리나라가 커질수록 민족이 커진다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라고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보유에 대한 열망이 경쟁하듯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바로 사회 진화론입니다.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를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인의 진화론, 우리 적자 생존,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이 사회에 돌아와서 국제 관계에 적용이 된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자본주의 경제 발전은 여기 세슐로즈 이야기를 들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넘쳐난 인구를 해결하기 위해 새 영토를 개척하고요. 그리고 상품을 팔기 위해 새로운 식민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회도 생물과 같이 하나의 유기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종에 대한 구분 같은 것까지 백인종이 가장 우수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진화론을 국제관계에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네요. 그림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한번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앞서 설명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어떻게 식민 지배했는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 분할입니다. 아프리카 분할은 당연히 자원이 많고 시장에 대한 잠재력이 많으니까 유럽에서 너도 나도, 그리고 유럽 바로 아래에 있는 대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학습지 지도를 보셔도 알겠지만 유럽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가 빠르게 시작되었다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나라는 당연히 영국이겠죠. 영국입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영국은 종단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카이로부터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까지 연결하는 길게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수에즈 운하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아프리카 민족 운동과 관련돼서 이 아라비 파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라비 파샤의 민족 운동을 좌절시켰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놓고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번에 아프리카 민족 운동할 때 이 아라비 파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그 방식을 택해요. 그래서 토착민의 협력자들한테 위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단 인도는 조금 아니었다라는 거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살펴볼 거는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는 다른 색깔로 좀 볼게요. 프랑스는 종단이 아닌 횡단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그 학습지 83쪽에 나와 있는 지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을 살펴보면 되겠고요. 알제를 기점으로 동쪽으로 진출, 마다가스카르까지 쭉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영국과 다르게 동화 정책을 이제 실시를 하면서 토착민 자체가 프랑스처럼 통치하는 방식을 보이는 게 바로 이제 프랑스의 통치 방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파쇼다 사건이에요. 파쇼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잉글랜드의 방향, 잉글랜드의 진출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여기 마다가스카르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횡단 정책인데 요 가운데 있는 파쇼다에서 만난 사건입니다. 파쇼다 사건을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 1898년 7월 프랑스군이 수단 남부에 있는 파쇼다에 도착하여 프랑스 국기를 개항하였다. 이어 9월 수단 남부에 도착한 영국군이 프랑스군에게 철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조석되었는데 결국에는 프랑스가 파쇼다에서 철수하는 그리고 영향권을 나누는 그런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파쇼다 사건이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부닥쳤던 사건이 바로 독일과 프랑스가 했던 모로코 사건입니다. 모로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탄자니아나 나마비아, 카메룬, 토고 같은 나라들을 이제 식민 지배를 한 독일이 있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뒤늦게 통일을 하고 팽창을 하면서 여기다 메모만 할게요. 탄자니아, 그 다음에 나마비아, 그 다음에 카메룬. 이 월드컵을 하니까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죠. 토고 같은 나라 등을 이제 식민지 삼았던 독일과 프랑스가 충돌을 했는데 이 충돌을 하면서 영국이 아까 모로코 사건, 파쇼다 사건 있고 나서 영국이
프랑스를 지원해서 독일의 진출을 억제한 두 번의 사건이 바로 이 모로코 사건, 여기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쇼다 사건이 1898년에 있고 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고 나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맞서기 위해서 영프 협상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04년에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한 편이 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또 이야기를 하자면 에티오피아나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독립국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는 그리고 나서 이제 농장이나 광산 개발에 여러 가지로 동원되었었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한다면 다른 나라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벨기에랑 독일, 포르투갈 이런 것들만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콩고를 식민 지배하였다.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로도 많이 진출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앙골라, 그 다음에 모잠비크 같은 나라들을 식민 지배를 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점점 이야기가 많아지죠. 그만큼 유럽이 아프리카를 넘어서 아시아까지도 지금 이제 살펴볼 건데 아시아까지도 식민 지배를 했었다 정도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부터 들어갈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어디로 진출했느냐? 바로 인도에 진출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인도 제국. 그리고 나서 프랑스랑 이 인도를 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그게 바로 플라시 전투예요. 플라시 전투에 대해서는 인도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목화 재배를 강요당하기도 하고요. 목화 재배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중국 대표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아편을 여기서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고 면직물 같은 것들도 이제 만들어서 우리 산업혁명을 통해서 목화를 재배해서 영국으로 가져가서 영국에서는 면직물을 가지고 와서 인도에 파는, 그래서 인도의 면 공업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싱가포르를 식민지로 건설하고 미얀마를 식민화시키면서 말레이 연방을 수립합니다. 말레이 연방을 수립하게 되고, 플러스로 하나만 더 정리를 하자면 우리 그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는 뉴질랜드 그리고 그 오스트레일리아 여러분들이 호주라고 하는 오세아니아 지역도 이제 영국이 차지하였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말레이 연방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 북부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나라는 당연히 프랑스여야 되는데 프랑스가 아니라 바로 네덜란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덜란드 국가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네덜란드도 아시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나라입니다. 여기 보이시면 요 지역을 이야기를 하죠. 요 지역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어느 지역으로 진출하느냐? 바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하고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네덜란드의 뒷발을 꽂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식민 지배하였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플러스 라오스까지. 그래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냐와의 경쟁에 승리하면서 필리핀을 식민화시켰다 정도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한번 정리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일본과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점, 다다음 시간에 일본과 조선의 근대화 운동을 살펴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라는 개념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가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나라 국가별로 정리를 한다면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뭐 좀 더 얘기하면 조그마한 나라들이겠지만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까지. 쌤이 이게 색깔별로 이야기한 거는 그냥 임의상 나눈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표로 정리해서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 어떤 식으로 나누어서 지배를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키워드로 이야기할 게 뭐 종단 정책 있었죠. 그 다음에 아시아 같은 인도, 그 다음에 말레이 연방, 그 다음에 살펴보시면 되겠고, 프랑스는 횡단 정책이 있었고, 횡단, 그 다음에 베트남 지역 차지하면 되겠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했던 거, 프랑스랑 독일이 붙었던 거, 뭐 파쇼다 사건이라든지 모로코 사건 같은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생각하시면 되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필리핀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더 추가로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일단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어떻게 차지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거는 각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제국주의 열강에 맞서서 싸웠는지를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